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요. 아주 친숙한 거죠. 주방 선반에 하나쯤 있을 법한 베이킹소다, 탄산수소 나트륨에 대한 유튜브 영상입니다. 아, 베이킹소다요? 네. 그냥 빵 만들 때나 쓰는 거 아니야?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건강이나 일상에서 쓸모가 정말 많다고 하네요. 네, 맞아요. 그 Dark Healthy라는 채널 영상인데 거기서 베이킹소다 활용법을 무려 13가지나 소개하더라고요. 13가지나요? 와. 네, 저희가 오늘 그 정보들 속에서 좀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내용들, 그리고 이게 왜 그런 효과가 있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 같은 것들을 좀 뽑아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핵심만 쏙쏙 뽑아볼 텐데요. 시작하기 전에 이거 중요하죠. 영상에서도 강조하던데 특히 건강 관련해서 뭔가 시도해 보실 때는 꼭 먼저 의사와 상담하셔야 한다는 점. 네, 그건 필수입니다. 자, 그럼 베이킹소다의 이 숨겨진 힘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볼까요? 좋습니다. 우선 구강 건강 쪽부터 볼까요? 그 입안에 염증 생기는 거 있잖아요. 구내염. 그거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. 구내염이요? 어떻게 쓰는 거죠? 뭐 간단해요. 물이랑 살짝 섞어서 약간 페이스트처럼 만들어서 바르거나 아니면 가글 하는 방식으로요. 그런 방법이 영상에서 1973년 연구를 언급하던데 꽤 오래전 연구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때 베이킹소다 구강 세정제를 썼던 만성 궤양 환자 10명 중에 7명이 효과를 봤다. 이게 지금도 좀 의미가 있을까요? 좋은 지적이신데요. 물론 최신 연구가 더 나오면 좋겠지만 그 원리 자체는 상당히 타당해요. 베이킹소다의 알칼리성이 구내염 부위의 그 산성 환경을 좀 중화시키는 거군요. 네, 맞아요. 중화시켜서 자극을 줄여주고 또 베이킹소다 자체의 항균 작용이 상처 치유를 도울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뭐 치아 미백이나 플라크 제거도 비슷한 원리겠네요? 그렇죠. 베이킹소다 들어간 치약이 일반 치약보다 얼룩 제거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실제로 있고요. 입안 세균을 좀 줄여주니까 충치 예방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. 근데 영상에서 레몬즙이랑 섞는 방법도 나오던데 그건 좀 조심해야 한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레몬즙은 산성이 강하니까 치아 에나멜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어서 그 조합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은 속쓰림 완화. 이건 뭐랄까 좀 익숙한 얘기죠? 네, 그렇죠. 천연 제산제. 위산을 중화시키는 거잖아요. 실제로 많은 속쓰림 약의 주성분이기도 하고요. 물 한 잔에 베이킹소다 약간 타서 마시는 방법? 네, 뭐 간단한 방법이죠. 그런데 여기서 사실 더 흥미로운 건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 완화 가능성이에요. 네, 관절염이요. 베이킹소다가요.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. 저도 좀 놀랐는데요. 2018년 연구가 있더라고요. 베이킹소다 용액을 섭취하면 몸 안에서 항염증 환경을 만드는 데 좀 기여할 수 있다. 이런 내용입니다. 항염증 환경이요?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?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대식세포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이 세포가 보통 염증을 일으키는 공격, 신호를 보내는데 베이킹소다가 이걸 좀 바꿔서 진정해 하는 신호를 보내도록 유도한다는 거예요. 와, 신기하네요. 그럼 염증 반응 자체가 줄어드니까 통증도 완화될 수 있다. 뭐 이런 가설이군요. 네, 맞습니다. 자가면역 질환 연구에 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. 물론 이건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. 네, 그것도 흥미롭죠. 베이킹소다 보충제를 복용한 환자들이 심부전 위험을 36%나 낮췄다고 하니까요. 그 연구는 만성신장 질환이랑 그 대사성 산증이라고 몸에 산이 좀 과하게 쌓이는 상태가 같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2년간 진행된 결과였어요. 특정 조건이 있었군요. 네, 연구진 스스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지만 어쨌든 특정 환자 그룹에서는 베이킹소다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 거죠. 암 치료 효과를 높인다는 초기 연구도 언급되긴 하던데 이건 아직 좀 먼 이야기겠죠? 네, 그건 대부분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 단계라서요. 아직 사람에게 바로 적용하기는 아주 이릅니다. 좀 더 지켜봐야죠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몸 안에서의 작용 말고 피부 쪽으로 가볼까요? 이것도 활용법이 꽤 많던데요? 네, 코코넛 오일이랑 섞어서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에 바르면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. 보습이랑 같이 되겠네요. 그렇죠. 또 물이랑 섞어서 발을 문지르면 각질 제거에도 좋고 뭐 발뒤꿈치 갈라진 데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. 천연 바디 스크럽처럼 쓸 수도 있고요. 이것도 결국 베이킹소다의 항염증, 항균 특성 덕분이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래서 모기 물린데 가려움증 완화에도 같은 원리로 쓸 수 있어요. 물이랑 섞어서 페이스트처럼 만들어서 한 10분 정도 발라두는 거죠. 여름에 유용하겠는데요?
근데 더 흥미로운 건 천연 데오도란트 효과였어요.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요? 네, 저도 그 부분이 재밌었는데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. 학생 63명이 한 달 동안 베이킹소다를 겨드랑이에 직접 발랐는데 효과도 좋았고 대부분 피부 자극도 없었다고 보고했어요. 와, 진짜요? 그냥 베이킹소다 가루를요? 네. 근데 뭐 좀 더 부드럽게 쓰려면 옥수수 전분이랑 섞어서 사용해도 좋다고 합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뭐 거의 베이킹소다의 대표 활용법이죠. 냉장고 냉세 제거. 아, 네. 크레식이죠? 이건 뭐 저희 집에서도 항상 쓰는 방법인데요. 효과 진짜 좋죠. 네, 맞아요. 이게 가능한 이유가 베이킹소다가 양적성 물질이라서 그런데요. 산성 냄새든 염기성 냄새든 가리지 않고 다 중화시킬 수 있거든요. 아, 그래서 그런 거군요. 그냥 냄새를 덮는 게 아니라 없애는 거네요. 그렇죠. 접시에 좀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그 불쾌한 냄새 분자들을 흡착해버리는 거죠. 정말 다재다능하지 않습니까? 정말 그렇네요. 와,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그냥 주방에 있던 흔한 가루인 줄 알았던 베이킹소다 하나가 뭐 구강관리부터 시작해서 소화 문제, 염증 완화 가능성, 피부 관리, 탈취까지 정말 쓰임새가 다양하네요. 네, 정말 팔방미인이죠. 오늘 저희가 이렇게 파헤쳐본 정보들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뭔가 좀 작은 발견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오늘 다룬 내용들, 특히 건강과 관련된 효능 중 일부는 아직 더 많은 연구나 검증이 필요한 초기 단계의 정보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. 맹신은 금물이죠. 네.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물질 속에 숨겨진 어떤 과학적인 원리나 가능성을 탐구해 보는 건 언제나 흥미로운 것 같아요. 정말 그렇습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혹시 여러분이 직접 발견하신 베이킹소다의 또 다른 기발한 활용법 같은 건 없을까요?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은 생각입니다.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